병원에 들어간 진숙이 얘기를 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오늘은 건의부터 두들기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산에 가가지고 저 시장 두 군데를 이틀 연속으로 나타났어요. 나타났어. 이거. 무슨 출몰을 했죠. 공포물이에요? 네. 출몰. 그래서 이제 사진들이 안 나와가지고 왜 사진들이 이렇게 안 나왔나, 진짜로 비공개로 갔나라고 봤더니 비공개는 개뿔, 기자들 다 기다리고 있고 상인들이 피켓까지 준비했습니다. 비공개인데요? 비공개인데 어떻게 알고 피켓까지 준비했는지 몰라요. 근데 피켓도 이게 사람이 손으로 그린 게 아니야. 인쇄를 한 거더라고요. 그렇다고 치면 누가 봐도 만들어서 나눠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중요한 건 송 작가 TV는 항상 건의의 얼굴 체크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관련된 사진 보면서 분석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산 부평 깡통시장에 갔을 때 시민들이 촬영한 사진이 뒤늦게 기사화가 된 건데, 그리고 이건 조금 흐리죠, 사진이. 어제 작가님이 입수한 이 사진이 좀 선명합니다. 이게 이제 사진이 두 종류가 있어요. 녹색 옷을 입고 어묵을 처먹으러 갔던 어묵 박물관 사진하고, 요거는 이제 깡통시장에 나타나서 시민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은, 두 사진을 보게 되면 얼굴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 비교해 보면. 네. 특히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아, 이 친구가 요새 많이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요? 일단 얼굴을 딱 보실 때 여러분이 뭔가 그동안 김건희에서 보지 못했던 어떤 표정? 요런 이질감을 좀 느끼셔야 돼. 송 작가 TV를 이 정도 보셨으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눈하고 입입니다. 네. 저희는 사실 그냥 이렇게 보면서 아유, 이게 약간 너무 좀 인위적이다. 그냥 거기서 말지. 너무 디테일한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송 작가가 스토커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순방 갔다 온 이후로 그 정형외과 아니라 성형외과 선생님 고급차가 네. 용산이 아니라 한남동 사저를 들락거렸다라고 하는 제보도 저는 받아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혹시 거기 누구 한 사람 심어놓은 거예요? 거기 저기 계속? 아니 이미 우리 동업자들이 네. 여러 거치를 뻗어놨어요 거기다. 그래서 들락거리는 사람들 다 감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 성형외과 원장이 입출입했다라고 하는 제보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우리 제보자에 의하면 그러한 그 승용차가 원장님 고급 승용차가 들어왔다 갔다라는 점은 확인을 좀 해줬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를 지금 손을 보고 있냐는 거죠. 네. 이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때 미국 갈 때 팅팅 부었던 공항 사진이나 그 외 사진들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필러를 급하게 넣어가지고 저 분명히 부작용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부작용의 대표는 뭐냐면 붓기가 안 빠지거나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입 주변을 보시면 여기 윤곽이 잘 안 드러나 보이지만 지금 여기 입술 라인 위쪽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돌출돼 있는 거를 사실 사진을 들여다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 주변 위쪽이 다 부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필드 고양이 얘기했었는데 네. 그때 입술 라인을 살리려고 필러를 넣었던 게 지금 이쪽이 좀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감추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시술들을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술들이 리프팅이나 뭐 이런 그 시술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고, 여기 있는 눈 주변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있는 게 지금 주름 없이 빵빵하게 펴져 있잖아요. 이게 가장 원초적인 테이프 시공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예인들도 많이 하는 건데, 네. 그 나이든 연예인들 얼굴 젊게 하려고 그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주름을 펴기 위해 하는 시술들이 테이프 시술이거든요. 시술이라고요? 네, 테이프를 발라가지고 네. 피부를 당긴 다음에 네. 그 위에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그 자국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세수하고 나면은
세수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일회성이지. 그러니까 이래서 분장이야, 분장. 그렇게 분장, 그러니까 특수 분장. 그렇지. 특수 분장에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헐리우드나 우리나라에서도 그 드라마 할 때 그런 분장들 많이 한단 말이야. 이게 억지로 살을 찌우게끔 얼굴을 만들거나 아니면 나이 든 사람 막 주름을 억지로 펴갖고 빵빵하게 피는 그런 시술들을 하거든요. 아마도 그 시술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사진 말고 나머지 사진들 굉장히 원거리에 찍힌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고 네. 이건 진짜로 자연인이 찍어준 사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이 눈 주변에 있는 라인, 그러니까 눈두덩이나 눈 아래쪽 이런 데가 너무 팽팽해. 그건 필러 넣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필러를 넣더라도 저렇게 퉁퉁 붓도록 저런 라인은 나오지 않고 저거 이제 테이프로 편 거예요. 일종의 이제 강제로 주름을 없애서 정지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웃어도 아마 이쪽 볼이나 이런 쪽에도 테이프로 이렇게 약간 리프팅 효과를 내기 위해서 붙이는 시술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어색한 표정으로 이런 표정들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에 테이프를 붙이고 웃는다고 생각해 봐봐. 그럼 안 움직이죠? 잘 안 움직이죠, 얼굴 표정이. 아니, 눈 위에 붙이면 눈을 깜빡깜빡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불편하죠. 반 정도밖에 안 내려올 거예요. 테이프 떨어지면 어떡해요? 네? 테이프 떨어지면 어떡해요? 접착력 좋아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테이핑으로 얼굴을 떼겨 놓다 보니까 얼굴 면적이 넓어져 보이고 콧등이나 얼굴의 윤곽들이 변화가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시술을 할 때는 쉽게 말해서 테이프로 얼굴을 딱 눌러가지고 부은 데나 찌그러진 데를 눌러갖고 붙인 다음에 이걸 그 위에 아주 강하게 파운데이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표정 자체도 굳어 보이기도 하지만 저 상태에서 오래되면 이제 저게 마르는 순간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속전속결로 하고 튀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런 식의 이게 여기 보면 콧등 자체 라인이 없어질 정도로 이게 이렇게 콧볼이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양옆으로. 김건희의 콧볼이 원래 있는 대로 보면 저렇게 크지 않단 말이야. 그래 이렇게 당긴 거야, 이렇게. 양옆으로 펴져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붓기라든지 어떤 얼굴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전날 녹색 옷을 입고 어묵을 처먹으러 갔을 때에 공개된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얼굴이 완전히 달라.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김건희의 얼굴 상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그래서 더더욱 둘이서 같이 다니지를 못하는 게 아닌가, 스케줄을 같이 잡고 같이 나가지를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대통령하고 영부인하고 뭐 나름대로 뭐 독립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독립적으로 둘이 활동하는 예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못 가게 되면 네. 한 명만 가는 경우는 있었어. 하지만 둘이 완전히 다른 지역에서 진해하고 부산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지역에서 그것도 이틀을 연속으로 다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이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둘 사이에 스케줄도 스케줄이지만 굉장히 뭔가 지금 관계가 안 좋은 상황으로 각자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뭐 특검법도 특검법이고 각종 의혹의 연루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는 사실 옛날 같았으면 대중적인 노출을 못하게끔 주변에서 압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디올백 나올 때 그때처럼 지금은 뭐 최상병하고도 연관이 되었고 심지어 마약 수사 압박하고도 연루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 대통령실 김건희가 나타났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의혹들 때문에라도 김건희가 자중을 해야 돼. 그리고 분명히 그러한 어떤 제재나 요구를 받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걸 쌩까버리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행보를 한다.
그럼 김건희는 앞으로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오히려 윤석열이 자제를 하고 앞으로 대외 활동을, 김건희는 더 많은 대외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은 지금 갇혀있는 군부대 안에서 군인들하고 셀카놀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김건희는 대외적으로 대중적인 사람들이 있는 데를 나가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뒤집힌 거예요, 사실은 역할론이. 그러니까 김건희는 지금 휴가가 아니고 정치인으로서의 그렇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거는 일부 군인들과 정점식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갖고 말하자면 소규모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보면 김건희는 부산 지역을 두 군데 시장을 방문한 거잖아. 따져놓고 보면은 부산 안에서 광폭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 거야. 진짜 정치인의 행보인 거죠. 그럼 이게 누가 진짜 대가리냐라고 봤을 때는 누가 대가리겠요?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대가리인 그림으로 거지. 보면 내가 대가리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아,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안 그런 척 할 필요도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내가 실세니까 만일 나를 잡아갈 거면 약간 그 영화대 나를 쏘고 가라지. 대통령실을 건드리려면 아, 날 쏘고 가라? 날 쏘고 가라야. 알았어, 너부터 쏠게. 그래서 이제는 김건희가 노골적으로 한동훈이나 검찰하고 파워게임을 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늘 아저씨, 바보 아저씨를 앞세워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고 저거 저렇게 오더를 내렸는데 이 바보 아저씨가 아무것도 못하고 한동훈이 기어오르는 상황이 됐다. 그렇지. 야, 비켜. 저 새끼 내가 직접 상대한다.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번 휴가가 끝나고 나면 명목이 휴가겠지만 휴가가 끝나고 나면 김건희의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하는 예고편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김건희야. 내가 그냥 죽을 줄 알아? 뭐 이러면서. 그렇죠. 이런 과정에 성렬이는 뭔가 했다고 해야 되니까 군대에 들어갔고 군대에 가서 밥 먹고 술 먹고 장병들하고 농구한 걸 활동이라고 찍어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군대가 잘 돼야 경제가 안정이 된다라고 하는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있는 지금 있는 경제 상황이라든지 대외적인 여건하고 전혀 맞지 않는 기획이고 구성이고 발표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강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건희는 밖에서 더 나대고 있어. 사실상 레임덕의 시작이다. 윤석열이 뒷방으로 내려앉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관련해서 기사 잠깐 볼게요. 네, 윤석열이 6일과 7일 이틀간 진해 해군기지에 머물렀는데요. 특히 7일에는 진해기지 사령부 체육관에서 해군 해병대 장병들의 체육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농구 경기 쉬는 시간에 자유투에 도전하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강력한 국가안보 태세는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뿐 아니라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대한민국 투자자들을 안심하게 해준다. 국가안보와 경제는 연결돼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진들 자체가 물론 이제 이미지 사진으로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사진사들 몇 명을 빼고는 배석하는 인물도 몇 없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하고 있는 규모의 사진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는 거지. 그리고 이게 자기는 농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뭐 같이 했다고 하는데 일단 그랬으면 옷이라도 좀 제대로 된 걸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비슷한 유니폼을 입는다든지 뭐 그런 연출이라도 필요할 건데 이건 뭐 누가 봐도 그냥 저기 가갖고 사진만 찍은 거예요. 거죠. 이거 말고 사진이 서너 장이 있었거든요. 영상을 좀 볼까요? 네. 자, 이거 보면 주변에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지. 너무 오바질 아닙니까? 어? 아니, 저렇게 해서 한 번 차주고 저게 족구를 했다는 거예요. 네. 자유투 한 번 던져주고 저기를 했다는 겁니다.
진짜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동영상에서 보면 던지는 장면 있죠? 네.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장면은 없어요. 근데 사진에 보면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사진 찍은 거 요거 난 이것도 굉장히 이상해요. 왜냐면 이 농구를 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농구공을 던지면 이쪽은 받쳐서 이쪽 손으로 던지잖아요. 던지면 이게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 수가 없거든요. 이게 오른손은 거들 뿐. 네, 그렇죠. 이렇게 밀어야 되니까. 근데 뭐 습관이라고 칩시다. 네. 자, 요렇게 해갖고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요 다른 사진이 나온 게 있습니다. 다른 사진이 나온 거는 볼이 들어가는 장면을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아, 이게 그게 안 보이네. 그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상황에서 공을 여기서 던졌어요. 그리고 그게 들어가서 환호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을 던져놓고 윤석열이 한두 발을 걸어 나왔는데 그 상황에서 그때 골대에 공이 걸려 있어요. 시간이 멈춘 거지. 여러분, 이게 3장 연속 나온 사진이 있어요. 넣고 들어가고 그거 환호하는 것들을 묶어서 내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윤석열이 공을 던지는데 공을 던지고 두세 발을 걸어 나가갖고 그거 환호를 하는 동안 공은 그물망 안에 멈춰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 사진인 거야. 던지는 사진하고 그 다음에 공이 들어가서 찍은 사진 그리고 그와 관련해갖고 환호하는 사진들을 여러 차례 찍어가지고 합성을 해서 그거 3개를 나란히 올려놓은 사진들을 전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배가 만삭이시네요, 이거. 네.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같이 운동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럼 왜 대통령은 군기지 안에 갇혀 있고 영부인은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일반인을 만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얘를 데리고 시장을 나갔으면 그쪽에 경호 인력이 다 갔을 거예요. 군부대 안에서는 경호를 할 필요가 없잖아. 아, 그래서 군부대로만 다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성렬이는 밖에 안 돌아다니고 군부대 안에 있기 때문에 사진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김건희는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전체적인 사진을 보면 이게 지금 프로이도라는 두세 라인을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날아가는 탄착의 시간을 비롯하면 이게 타이밍이 맞질 않아. 그러니까 던지는 사진하고 그 다음에 들어간 사진하고 환호하는 사진을 합성을 해갖고 3개를 합쳐갖고 화보로 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새끼들은. 물론 뭐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은 거가 중요한 건데 이틀 내내 성렬이는 군부대 안에만 있었어. 왜? 경호를 해줄 인력이 다 건의를 따라갔기 때문에. 근데 와, 진짜 현실적인 이유였구나. 근데 이 상황을 보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휴가를 가자마자 월요일 날부터, 그러니까 일요일까지는 그냥 쉰 거고, 월요일부터 휴가였단 말이야. 휴가를 가자마자 서킷 브레이크 발동이 되고, 증시가 10%가 빠졌어. 대한민국 250조가 넘는 돈이 사라졌어. 그래서 다 돌아오라 그랬거든. 휴가 끝낸다 그랬어. 근데 그 다음 날도 얘는 군부대에 있었어. 왜 있어야 될까요? 건희가 부산 시장 가야 되니까. 사실은 그 상황에서 스케줄을 접고 서울에 올라와서 경제장관 회의 같은 거를 하는 척 해야 되는데 일단 건희가 부산 가는 스케줄을 마칠 때까지 얘는 부대에서 1박 2일을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어쩌자고 이렇게까지 이 모든 거를 내놓고 건희만을 위한 이런 의전과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애초부터 레임덕이 아니라 애초부터 윤석열에게는 권력이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근데 여기 해군기지에 갔잖아요. 이틀 머물렀고 이 장병들은 좋아했을까요? 저녁에는 또 밥도 같이 먹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맛있는 밥에 술을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껄끄럽기가 겁나 불편한 거지. 그리고 평일 오후잖아, 평일 오후. 평일 오후에 군인들이 체육을 왜 하냐고, 휴가도 아니고. 아니, 전투 체육을 하더라도 주말에 하지. 누가 군인들이 평일날 군대에서 업무 안 보고 저러고 모여갖고 축구하고 족구하는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요. 일반 공무원들이 평일날 일 안 하고 축구하고 족구하고 있으면 아무리 그걸 갖다가 좋게 보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이 스케줄에 맞춰갖고 저기서 제대로 된 어떤 부대 일정 같은 것들이 다 꼬여버린 거야. 제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군부대를 갔으면 그냥, 시찰만 하고 빠져나오지. 왜 거기서 잠까지 자가면서 저지랄을 하냐는 거지. 결국은 너 경호해줄 사람 없으니까 너 여기서 잠깐 보고 있어? 엄마는 나가서 일 보고 올게?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근데 이 활동을 찍어가지고 대통령이 역할을 했다. 물론 단순한 휴가라고 하면 잊을 수 있겠는데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뭐 할 게 없으니까 멘션을 뒤에다 끌어붙인 거야. 내가 보기엔 이거 윤석열이 한 말도 아니야. 군이 안정돼야지. 뭐 경제도 뭐 정상적으로 된다고? 아니 그런 생각이었으면 무슨 사격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나가가지고 경계 상황을 살펴보거나 이런 걸 해야지. 왜 제일 의미도 없고 하기 쉽고 몇 명 안 되는 요따위 앵글밖에 못 만들어내는 이걸 하겠냐고. 씨발 더워서 나가기도 싫었던 거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무튼 레임덕이다. 그리고 김건희는 이제 앞으로 눈치 안 본다라고 하는 점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고요.